이게 얻어진 골수혈, 또 그 중에서 분리 동정된 줄기세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내 몸에서 뽑아서 내 몸으로 다시 주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무릎에 사용됐던 어떤 다른 주사제들보다 안정성이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세상병원의 관절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원입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수정란에서 유래되는 배아 줄기세포하고 또 출생 후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성체 줄기세포로 구별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는 특정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이러한 성체 줄기세포의 한 가지 종류로서 우리 몸에서는 골수, 또 지방, 또 혈액내, 말초 혈액내에도 일부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는 연골이라든지 어떤 근육, 지방, 또 이런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한 조직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자신의 몸의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채취하여서 어떤 치료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흡인된 자가골수에서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주입 혹은 이식함으로써 그 관절의 구성 성분이 연골 등을 재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평가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줄기세포 사용에 대한 기준이 개정 및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행이 불가능했던 이러한 자가골수에서 유래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관절 내, 우리 몸의 여러 관절 중에서 무릎 관절 내에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래서 신의료기술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은 환자의 장골능, 그러니까 골반뼈의 일부에서 골수를 그러니까 채취하여서 이를 동정이 분리해서 그 흡인된 골수 중에서 골수율의 줄기세포만 일부 얻어다가요. 이를 다시 무릎 관절 내에 주입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이러한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안정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비교적 사람 몸에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골수율의 줄기세포의 주사의 치료 대상은요, 그래서 ICRS라고 하는 연골 손상 단계 중에 3단계나 4단계 환자, 혹은 관절염 단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KL 단계상 2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데요. ICRS 3단계, 4단계라 함은 우리가 뼈 끝에 연골이 존재하는데, 그런 연골의 손상을 표현할 때 연골의 전체 두께의 50% 이상의 손상이 있는 관절염 단계에서 K그레이드 2단계나 3단계는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어떤 술적 치료, 그러니까 고령에서의 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단계 관절염을 제외한 어떤 중등도 정도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맞겠습니다. 자가골수 주사 치료의 시술 방법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의 몸에서 자가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채취한 자가골수를 분리해서 그 중에서 줄기세포만을 동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얻어진, 그러니까
얻어진 줄기세포를 환자 몸에 주입하는 과정, 세 가지 단계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 정도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환자의 마취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자 몸에서 채취하는 방법은요, 여러 몸에서 골수를 채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장골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등 쪽에 골반뼈에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장골릉이라는 부분이 이제 피부 밑에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겉에서 만져지기가 쉽고요. 또 골수 채취하기가 대단히 이제 편리한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어쨌든 환자분이 엎드린 상태에서 장골릉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장골릉 부위를 이제 수술방에서 깨끗이 소독을 한 뒤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장골릉의 위치를 다시 한번 시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위치를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수 흡입용 이제 바늘이 있거든요. 그런 바늘을 이용해서 장골릉 부위에서 주사 바늘로, 소위 말하는 뼈에다 주사 바늘을 넣고 골수 안에 들어있는 골수 혈을 이제 채취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럴 때 마취가 특별히 필요 없이 주사 바늘 삽입하는 위치에 어떤 국소 마취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고, 환자분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흡입된 골수혈을 두 번째로는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얻어진 골수혈은 당연히 사람 피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순간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골수혈을 채취를 할 때 그 골수혈 주사기 안에다가 일단 항응고제를 같이 넣어서 굳지 않도록 준비를 한 뒤에요. 그렇게 항응고제와 골수혈이 섞여 있는 주사기를 이제 원심분리기 안에 다시 넣고, 원심분리기 안에서 한 분당 한 3,200회 정도로 한 15분 정도 원심분리를 하게 됩니다. 원심분리라는 거는 빠르게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돌리게 되면 우리가 얻어진 골수혈이 단일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분의 무게에 따라서 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3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맨 위가 혈장, 그 다음에 가운데가 버피코트라고 하는 어떤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적혈구 분획이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맨 위층과 아래층을 소위 말하는 버리고 가운데 부분 줄기세포가 이제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층만을 사용해서 이제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얻어진 줄기세포가 함유된 그 골수혈을요, 이제 주사기 바늘에다가 다시 옮기고, 흔히 알고 있는 관절내 주사 형식으로 환자의 무릎 관절에다 다시 주사를 시행하게 되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 시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은 사실은 주사로 그냥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수술방에서 다 한 번에 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환자 몸에서 골수혈을 채취하는 과정, 두 번째는 원심 분리해서 줄기세포를 동정하는 과정, 얻어진 줄기세포를 환자한테 주입하는 과정까지 해서 한 30-40분 내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술 받고 바로 퇴원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는 사실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시행하고 어떤 시술에 대한 이상 반응이라든지 혹은 천자를 시행했던 골반뼈에서 출혈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오전에 시행하시면 오후에 당일 퇴원도 가능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정도 병원에서 쉬었다가 이제 확인을 하시고 다음날 퇴원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이란 것은 첫 번째 과정은 이제 주사기로 골수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괜찮으냐, 두 번째로는 그 얻어진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 주사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괜찮으냐 하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수에서 그 골수 혈을 흡입 채취하는 과정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방법입니다. 사실 꼭 장골릉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퇴골이라든지 경골이라든지 이렇게 큰 뼈에는 다 뼈 안에 골수가 있고 그 안에 골수 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골수 혈을 채취하는 방식은 꼭 장골릉이 아니어도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식이고, 출혈 정도만 간단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하지 이게 크게 위험한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심장이 안 좋거나 혹은 뇌혈증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분이시라면 어떤 출혈의 위험성이 아주 조금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술 전에 의사와 상의하거나 혹은
필요시에는 그런 약들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골수혈을 채취하는 방식 자체는 일부분의 체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되고 대단히 역사가 긴 그러한 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사하는 주입 제제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는 이게 얻어진 골수혈 또 그 중에서 분리동종된 줄기세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내 몸에서 뽑아서 내 몸으로 다시 집어 주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무릎에 사용됐던 어떤 다른 주사제들보다 안정성이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도 보면은 줄기세포에 의한 이상 반응은 거의 심각한 이상 반응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뭐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이런 게 미약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 행했던 다른 무릎의 다른 어떤 제들보다 과연 많지는 않다. 그리고 셀프 리미팅,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지고 특별한 다른 치료가 필요치 않다. 안정성의 문제에서는 비교적 대단히 어떤 검증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 유효성에 관한 문제인데, 유효성, 그러니까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관절염을 치료로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내가 지금 관절염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관절염 치료를 받으면 안 아파지나요? 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 관절염을 치료하면 다시 내가 옛날 무릎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70, 80인데 20대, 30대 그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염 자체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다, 줄기세포를 주사한다 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 무릎이 다시 옛날 무릎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20, 30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효능, 유효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내가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었습니다. 기능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연구 논문이나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행 2023년 7월 이후로 시행이 됐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좀 시행했던 방식의 주사이기 때문에 이게 2년 정도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통증도 잘 감소하고 기능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 검증이 됐고 2년 정도 이상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2년 이상 갑니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안 됩니다를 선뜻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년까지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2년보다 더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2년보다 안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년까지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주사치료, 줄기세포 주사를 했을 때 이 관절이 다시 옛날 20살 때로 돌아갑니까?에 대한 얘기는 논문이나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 줄기세포 주입 자체가 구조를 변화시켜서 구조를 다시 옛날로 바꾼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논문이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치료가 됩니까? 관절염이 없어집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어집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하신 것은 사실 그 의학적 근거는 조금 빈약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줄기세포, 이번에 허가사항이 나서 이제 우리가 골수혈에서 얻어진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이러한 신의료 기술은 환자분의 통증 및 기능을 일정 기간 이상 분명하게 좋게 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해서 다시 예전에 젊었을 때 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드리는 효과는 사실상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럼 선생님 어느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인 초중기의 관절 환자, 또 전체 연골 두께의 50% 이상의 손상이 있는 심각한 연골 손상이 있는 환자군에서 기존의 어떤 약물이나 흔하게 하는 연골 주사나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비수술적 치료들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나는 지금까지 받았던 비수술 치료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치료를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가 또 한 가지 치료의 한 가지 수단이 더 생기는 거라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의료기술이 이번에 개정고시가 발령되면서 이제 주사주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 것은 맞고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치료의 방법 개발이나 혹은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단계나 4단계 정도의 연골손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비술적 치료를 시행해보다가 통증이 지속되시는 경우에는 어떤 미세천공술 등의 시술을 주로 했었었고요. 두 번째, 이런 연골 손상이 같이 동반된 다리 구조의 변화, 특히 오다리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 절골술 같은 것도 좀 시행했었고, 관절염 단계가 4단계 정도의 심각한 마지막 단계 관절 환자들은 또 인공관절을 시행했었고, 그다음에 초중기 단계 환자들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시행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렇게 예쁘게 어떤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ICS 단계에서는 3단계, 4단계이지만 난 수술을 아직 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닌 분들도 꽤 있고, 그럼에도 통증 속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관절염 단계가 4단계가 아니어서 뭐 인공관절 할 정도로 심각한 관절염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주사나 약들이 나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속하여 있는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염의 정도와 통증의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100% 매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수술할 정도는 아직 안 되는데 나는 계속 아프고 힘들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러한 어떤 중등 정도의 관절염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그러니까 골수혈 내에서 얻어진 어떤 중간염 줄기세포를 관절각 내 주입하는 이 신의료기술은 첫 번째로는 안정성이 상당히 정립이 확실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유효성, 효과, 통증 감소에 대한 유효성이 정립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시는 중등도 정도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한 가지 아주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시도해 보신다면 또 특별한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바른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허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